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뭐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움직인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재미삼아서 이런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할지 1시간 전에만 알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게 손바닥 뭐 호떡집 사장도 아니고 계속 뒤집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탠스가 계속 바뀌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유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예. 어쨌거나 지금 예. 8월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 3천억 달러 관세 때리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전면에 올라왔죠. 그렇죠. 오죽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묻혀버렸습니다. 완전히 묻혔어요. 그죠? 예. 그거 갖고 뭐 분석하는 사람들도 없고 파월이 뭐라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뭐 시장 기대치 충족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로 끝나버렸어요. 그 정도로 끝났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위터로도 얘기했잖아요. 파월 이번에 또 우리 실망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누가 적이야? 시진핑이 적이야. 파월이 연준이 적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트럼프의 대통령 호칭 생략하고 트럼프의 이 변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보다 대통령 개인의 직접 쓰는지 옆에 누가 이렇게 지시를 받고 쓰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알아서 쓰는지 몰라도 그 바쁜 국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루에 40~50건씩 그렇게 올릴 수 있는지 트위터를 40~50건은 좀 과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걸 갖다가 우습게 돼버렸어요. 한번 우선 이걸 한번 보시죠. 예. 다우지수 일간 차트, 알간 차트가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때 보시죠. 작년 차트 제일 왼쪽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빠지던 장. 완전히 꺾였었죠. 네. 자, 그러고 나서 12월 26일부터 장이 돕니다. 예. 자, 장이 도는데 이 부분 작년 1월 4일 날 파월 의장이 인내심을 갖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물러서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기 전까지 이 올라왔던 거는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굉장히 의심합니다. 이른바 PPT, 플런지 프로텍션 팀이라고 하는 폭락 방지 팀이 가동했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월이 돌려 세웠고요. 이렇게 왔다가 그다음에 5월 달에 뭐 5월 5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이 무역 협상 판 깼다 하고 나서 이렇게 왔다가 돌아섰는데 자, 그럼 이제 집중해 봅시다. 8월 이후부터. 이날 7월 30일 날 제법 많이 빠졌던 거는 이른바 FOMC에 대한 기대가 실망감이었습니다. 금리 25%를 내리긴 내렸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죠. 이거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은 아니다 하는 거였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었고 그 다음 날 8월 1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있던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앞으로 부과하겠다. 9월 1일부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장이 빠졌죠. 장이 빠지면서 뭐가 깨졌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추세선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추세선이 깨졌다가 그나마 이걸 갖다 회복하려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그나마 다시 올라서자고 했던 이 빨간색의 음봉이 나왔던 날이 13일 날 관세 연기하겠다. 12월 15일로 소비재에 대해서 3천억 달러 가운데 한 1,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연기하겠다. 그렇게 해야 크리스마스 이렇게 됐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쭉 그렇게 관세 연기해서 다우지수 38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800포인트가 빠진 날 8월 14일 날 그게 결국 이때 잠깐만요. 화살표를 못 붙였습니다만 이때는 뭐 위안이 막 그거 하고 관세 때리고 하니까 7위안 넘고 했던 그 상황에서 추세선이 깨졌던 환율 거고. 전쟁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이렇게 800포인트가 빠졌던 날은 무슨 독일하고 중국하고 지표 안 좋던 와중에 장 열리기도 전에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2년물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하니까 경기 침체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또 이 선에서 또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게 된 게 8월 23일 날
중국이 관세를 때려봤잖아요. 갑자기. 750억 달러에. 예. 8월 1일 날 미국의 관세를 두들겨 맞고 23일을 그동안 환율 갖고 이렇게 버티다가 23일 만에 750억 달러치에서 우리도 관세 때릴게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23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막 그거 했죠. 우리도 그러면 관세율 더 올릴 거야, 뭐 이렇게 해버렸죠. 자, 그렇게 막 던지는 상황이 됐다가 어땠죠? 사실 어제 우리 장 끝날 무렵에도 지수선물 흐름 보니까 미국 다우지수가 한 200~300포인트 하락 출발할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끝에 보니까 어제 그나마 오르고 끝났지 않습니까? 오르고 끝났던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였죠? 갑자기 친구래요. 친구라 그랬어요. 예. 적에서. 그리고 전화 왔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긍정적이다. 네. 자,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트럼프를 한번 이해해 보시죠. 속이 뭘까? 그게 될까요, 그게?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예, 해봐요. 자. 예. 8월 13일 날부터 사실상 트럼프의 스텝이 꼬였어요. 예. 스텝이 꼬였는 게 예. 이런 기사 보세요. 음. 역풍을 시인한 거다. 아. 뭐 관세 때렸다 해도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영향 없어라고 했는데 이때 이 표현 보세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과 관련이 없도록 12월 15일까지는 미루고 나면 12월 15일 이후에 12월 15일부터 관세 때리는 건 12월 15일 중국에서 선적되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크리스마스 시즌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후에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또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참모들이 연말 쇼핑에 직격탄 되고 그러면 뭐 소비 지표도 나빠지고 또 이렇게 침체됩니다. 이런 식.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관세를 때리면 중국이 우리한테 수십억 달러 관세를 갖다 현금으로 내게 되고 우리 미국 영향 없어 했던 거를 결국은 뭐다? 아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 됐죠. 그쵸. 자, 그다음에 23일 날 중국의 지난 금요일 날 중국의 조치는 이 날짜입니다. 우리도 9월 1일부터 750억 달러 하는데 예. 그 중에 또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12월 15일 날 할게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25% 때리기 시작할게. 왜 또 하필이면 12월 15일이에요? 같이 간다는 거죠. 날짜까지도 똑같이. 미국 너희들이 한 게 똑같이 가겠다 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언론에서 이게 장기전으로 갈까요? 중국이 질까요? 이길까요? 했는데 중국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작심한 게 이미 사실상 그동안 드러났어요. 쭉 함께 방송했던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랬네 싶은 것이 5월 29일 날 인민일보에 나왔던 이 얘기. 우리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 마라. 우린 경고했다. 이 표현 한번 그때 기억나시죠? 같이 방송했던 거. 과거에 꼭 중요한 시점에 중국에서는 당국에서는 이 표현을 썼었던 얘기고. 예. 그다음에 6월 2일 날 이제 무역 협상 백서를 발표할 때 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주임도 아닌 부주임, 상무부의 부국장,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예. 이 부자 붙은 사람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일단 그거 하는 거죠. 그때 이 양반 했던 말이 미국은 1인치를 양보하면 1야드를 요구하더라. 이건 뭐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쟤들 끝까지 들어들어가면 안 되겠다. 한도 끝도 없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어쨌거나 23일 날 금요일 날 그랬지만 발끈했어요. 예. 발끈한 거 보세요. 우리 중국 필요 없고 붉은 줄만 보시죠. 중국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하면은 없는 게 낫다. 그다음에 이 표현, 이 ordered라는 표현을 썼죠. 미국 기업들은 지금 명령을 받았다. hereby ordered. 지금부터 명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대체품 찾고 그다음에 전부 들어와서 고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다 생산해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없어 보입니다. 좀 없어 보이는 게 뭐가 떨어진 거죠. 참 없어 보이는 게. 그리고 내가 또 지금 명령하기에 예. 참 대통령 좋으네요. 명령하면 다 되나 봐요. 그렇죠. 이런 캐리어 수송 회사들 뭐 페덱스나 아마존, UPS나 그리고 포스트 오피스니까 미국 우체국 예. 이런 쪽까지 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거부해라. 뭐 펜타닐 중국에서 오는 펜타닐 딜리버리 거부해라. 그 펜타닐 얘기는 전에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예. 고작 지금 이것이 법적 권한이 있다 없다 논란이 생길 만한 미국 기업들 다 철수해. 미국 들어와서 생산해 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끄집어내 놓고 그다음에 그리고 내 또 명령하는데 펜타닐 하지 마. 그거 수입 그거 하지 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트럼프예요. 그러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이미 8월 1일 날 3천억 달러까지 때렸기 때문에 더 때릴 물량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작 하는 얘기가 지금 2,500억 달러 이거 25% 관세 때리고 있는 거 예. 30%로 올라가 이제 숫자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날짜는 10월 1일이에요. 9월 1일, 12월 15일도 아니 10월 1일부터 10월 1일은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식 하는 날. 시 주석이 천안문 광장에서 군사 프레이드 하면서 폼 잡는 날. 그날부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3천억 달러 이거 지금 우리 10% 하기로 했는데 9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 거 10% 하겠는데 이것도 15%. 세율을 올리는 거네요. 네. 품목을 못 늘리니까. 자, 그럼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기존에 25%가 30%. 중국이 조금만 더 도발하면은 다음번에는 뭐 또 5% 하면은 마침내 트럼프는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는 큰 그림 아니에요? 큰 그림인가? 2016년 대선 때 공약이 그거였잖아요. 가는 데마다 내가 취임 첫날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45% 관세 때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표를 얻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몇 번만 더 하면 45%예요. 이제. 곧 가겠네요. 예. 네. 잘 지키네요. 이런 큰 그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겠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답이 나오는 답이 것 같긴 나오네요. 한데. 거기다가 예. 조금 더 보시죠. 예. 이거 블룸버그 기사 보세요. 이 뭔 소리냐? 트럼프가 해명하기를 그가 말한 트레이드 리그렛, 무역 관련한 무역 정책 관련한 후회라는 것은 예.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해명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지 뭐냐 하면은 관세율이 25%에서 30%가 더 때렸어야 되는데 이 얘기다. 뭐 후회가. 자, 그게 뭔 소린가 하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예. 주말에. 프랑스에 있었는데 보리스 존슨하고 이렇게 이제 무슨 정상회담하고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브렉시트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기자들은 아니 그렇게 관세율을 막 높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 없느냐,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없느냐고 이 표현 second thoughts 예. 다시 한번 재고하실 수가 없느냐 했더니만 트럼프 특유의 거 있잖아요. Yeah, sure, why not? 이렇게 돼버려. 좀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재고할 수 있다고? 정말 재고하실 거예요? 했더니만 뭐 그러는 비는 안 나왔겠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I have second thoughts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두 번째 생각, 다른 생각도 한다 이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 워싱턴 포스트는 예. 트럼프가 말하기를 그는 후회한다고. 즉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처럼 자신이 뱉은 말이나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거나 반격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더 세게 밀어붙이는 트럼프한테서 이 표현은 처음이다. 그렇죠. 그래갖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백악관 대변인은 자 트럼프는 마구 떠들고 백악관 대변인은 누가 들어도 지난번에 그 뭐였어요? 홍콩 시위 관련해갖고 트위트 끝에다가 퍼스널 미팅? 번개 한번 할까? 했다가 예. 이 뭔 소리야 했더니만 그게 시 주석이 그냥 홍콩 시위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라고 이런 식의 우리가 듣기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 갖다가 전부 난청증이 있는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백악관이 이렇게 궁색하게 그게 다시 한 생각한다는 게 결국 그러면 그때 5% 포인트를 올릴 게 아니고 아예 막 45%를 가버렸어. 지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안만 그렇죠. 봐도. 자, 그 상황인데 이 후시진이 또 놀립니다. 보세요. 이제 후시진은 지금 굉장히 유명인이 됐습니다. 황구시보 편집장. 황구시보 편집장인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국은 지금 트럼프의 상대가 누가 된 거예요? 일개 신문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저렇게 유명해졌으면 네. 계속해서 받아치고 그러면. 이란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이란을 도발하더라도 누가 갈른다고 했죠? 그분, 쓰리스타. 거셈 솔레이마니. 예. 내가 갈봐주마. 그렇게 된 거예요. 급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급이 이제 자꾸 예. 미국 대통령, 천조국 대통령께서 저쪽에 그냥 뭐 편집장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쓰리스타하고 이제 노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요 후시진이. 그래? 후회한다고? 이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의 톤을 변화시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 23일 날 중국이 관세를 직접 보복 관세 때리기 전에 예. 후시진이 이렇게 올립니다. Based on what I know. 이 사람 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인데
이걸 갖다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역하기를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나한테 알려주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 retaliatory tariffs, 보복 관세를 갖다 곧 imposing, 부과한다는 걸 보일 거다. 미국 상당히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러고 나서 750달러 때렸습니다. 이까지도 보실까요? 자, 저는 중국도 너무 까부는 거 아니냐. 조금 8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텝은 꼬이고 뭔가 예. 그거에 요약하자면 지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굴복을 안 해. 그리고 굴복시킬 방법도 잘 안 보여요. 마음은 급해요. 그러니까 열불만 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평화하다니. 조금 이렇게 칼끝을 잡고 있던 중국이 칼자루를 잡았다고 느꼈는지 굉장히 까붑니다. 중국도 좀 대국답게. 그리고 말이 많으면은 실수하고 패가 드러나는데. 자, 그쵸. 후시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일, 24일에 걸쳐서 중국에 14억 인구 없으면은 미국 농산물은 갈 곳이 없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안 사주면 합니다. 안 된다, 뭐 안 이런 사주면 안 얘기합니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GM4도 다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부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 우리 환영한다. 내가 알기로 중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GM이나 포드에게서 넘버원 마켓인데 그러면 결국 뭘 포기하고 누구한테? BMW나 폭스바겐이나 도요타한테. 그래 가라. 미국 가고 그래서 모든 미국 가구당 미국 가족들한테 차 20대씩 갖도록 해줘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나는 미국을 이미 잃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미국이 싫어하는 게 보이죠. 예. 높은 관세,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그리고 political hostility, 정치적 적대감, 홍콩, 대만. 우리는 we have nothing more to lose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반면에 미국은 just starting to lose China. 이제 중국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 후시진 개인의 의사는 아니겠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마지막 이거 지금 프랑스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이 협상 원한다고 나한테 전화 두 번 왔다. 그냥 류허 부총리가 슬쩍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대화를 풀고 싶다. 그 얘기를 했더니만 손을 살짝 내밀었더니 트럼프가 덥석 잡은 겁니다. 전화 두 번 왔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적이라고 했던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랍니다. 갑자기. 그렇게 막 치켜 올리고 나서는 우리 곧 협상하기로 해서 해가지고 결국 어제 장을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후시진이 또 초를 칩니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중국하고 미국 쪽에 탑 니고시에이터 고위급에서 최근에 전화 통화 없었는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듯이 중국은 didn't change its position. 우리 포지션 전혀 변한 거 없다. 그리고 China won't cave to U.S. pressure.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우리 굴복할 생각 없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대충 느낌 오죠. 예. 왜 지금 주가지 선물 보니까 미국 증시도 어제의 상승세가 뻗어갈 기미가 안 보이고 우리 시장도 오전에 그 상승폭이 자꾸 줄어드는지 이런 정도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보시기 나름이고 예.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그림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기존의 어떤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신선한 새로운 바람을 갖다가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어떤 그걸 했는데 저는 이제 갈수록 조금 뭐랄까요 이 사람한테서 뭘 기대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후시진 편집장이 그 초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원래 그 이름 비슷한 연고는 그 약을 낫게 하는 건데 기분이 왜 그러나 싶기도 하고. 후시진은 계속 더 끌고 끌고 부스럼을 만드는 끌고 사람. 부스럼을 만들어요. 이름 비슷한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재밌는데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네. 그냥 연준하고의 스탠스 차이잖아요. 이게 네. 시각 차이고 연준은 네.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 금리 인하 계속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연내 얼마까지 내려라, 뭐 제로 금리 내년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연준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준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거의 다 정책 여력이 없는 거죠. 예. 실탄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조금 아끼고 싶은 겁니다. 아끼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류 언론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도. 금리 100bp 내려가면은 누가 제일 덕 볼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뭐 도이치뱅크를 비롯해서 사업한다고 하시고 그렇게 낸 빚에 대해서 한번 대충 100bp 1%포인트 연간 이자 줄이는 게 얼마지 이런 게 막 기사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막 그런 식으로 나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대충 파월 의장한테 있어서 예. 제목은 얼마나 거창했습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도전들. 그러면 향후 이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든지 정 아니면 하다못해 시장이 당장 듣고 싶어하는 금리 앞으로 뭐 한 서너 번은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시원한 어떤 시사점을 던지든지 이도저도 아닌 그쵸. 그런 식으로 가버렸죠. 그러고 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별 얘기 없이 뭐 그렇게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집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1900선도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는 증권사에서도 지금 네. 계속 얘기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1800선 열어둬야 된다. 예. 이번 주 어떨 것으로 지금 저희는 조금 기대치를 두고 움직여야 될까요? 예. 뭐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팩트에 기반한 믿을 만한 어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 변화가 예. 좀 요구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이왕이면은 아까 살펴봤던 후시진 편집장처럼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고 조롱하는 듯한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한. 근데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인드에 깔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뭐 아파트 사면서 이렇게 한 1, 2천 깎겠다고 티격태격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패권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길어진다는 얘기죠. 자, 우선 뭐 코스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5일선이 21선이 부딪히면서 내려오는데 이 거래량 막대기가 안 살아나는 이상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어쨌거나 쌍바닥 1890 내지 1900 근처에 쌍바닥을 만들고 뭔가 계기가 나왔으면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환율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버둥버둥거리고 있어요. 예. 당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안이 안 멈추네요. 급하지는 않나 7위안 돌파 당시만큼 이렇게 급하지는 않나 어쨌거나 중국은 저런 식의 지속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완만한 위안화 약세를 계속 허용할 것 같고 지금 펀더멘털로 보나 뭐로 보나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환율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위안 네.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하자라고 마지막 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얘기해 봤는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